보통 때라면 지우는 기운이 팔팔하겠지만 이번엔 배가 고파서 기운이 빠지네요. 그때 저 멀리 무인도가 보여서 그 섬에서 쉬기로 합니다. 푸린이 졸졸 따라오고 있었네요. 헤엄쳐야 사는 포켓몬들은 다들 바다에 풀어놓습니다. 느닷없이 지우 머리 위에 과일의 씨앗이 떨어졌네요. 알고 보니까 파울이 무리가 날아다니다가 그중 한 마리가 떨군 거였네요. 피카츄와 토게피가 나무 열매를 찾았다길래 지우와 이슬이가 하나씩 따서 먹었는데 맛이 영 좋지 않습니다. 아까 그건 덜 익은 열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철이가 준 잘 익은 열매를 먹어보니 꿀맛과도 같습니다. 모처럼 푹 쉬니까 일행은 포켓몬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른 포켓몬들과 같이 쉬는 건 잠만보와 스라크가 처음이네요. 오늘도 호그라인 고라파덕은 이슬이의 속을 썩입니다. 스라크는 나오자마자 전사 본능을 발산합니다. 스라크의 패기 때문에 다른 포켓몬들이 선뜻 다가가지 못하네요. 그때 천진난만한 토게피가 다가가니까 다들 스라크에게 마음을 엽니다. 호그라인 리자몽은 그저 잠만보와 같이 게으름 피우다가 스라크와 인사하자는 지우의 말을 듣고 불을 뿜습니다. 그때 리자몽이 뿜은 불이 스라크에게까지 닿자 리자몽과 스라크가 원수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켓단도 모처럼에 자기들의 포켓몬을 풀어놓고서 휴식을 즐기고 있었지요. 그나저나 바로 저번 화에서 머리가 썰렸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로켓단이 쉬는 곳은 우연히도 지우 일행이 물속에서 놀라고 풀어놓았던 포켓몬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무 열매가 많이 모였으니 일행은 당분간 푹 쉴 수 있겠습니다. 쉴 만큼 쉬었던 로켓단도 지우 일행이 포켓몬을 다 풀어놓은 것을 보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일들을 모아놓고 있었을 때 푸린이 또 민폐를 끼치네요. 그동안 숱하게 들어왔을 정도라면 꽤 적응이 되었을 겁니다. 스라크가 처음으로 푸린의 노래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잠만보도 마찬가지였는데 늘 실눈으로 있는 잠만보의 얼굴에 이렇게 낙서를 하니 웃기네요. 이렇게까지 모아놓은 열매라면 충분히 배를 채울 정도입니다. 리자몽과 잠만보는 식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먹을 기색을 안 보입니다. 관철이의 요리 솜씨도 볼만하네요. 모아놓은 과일들로 샌드위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관철이가 애써 준비해둔 샌드위치를 잠만보가 다 먹어치웠습니다. 기껏 식사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잠만보 때문에 망했어요. 역시 같은 2세대 포켓몬끼리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스라크는 남몰래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리자몽과 눈 마주치니까 으르렁대네요. 다들 자고 있을 때 지우만 나와서 GS볼이 뭔지 궁금해하며 일반 몬스터볼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을 찾아온 피카츄와 함께 밤하늘을 감상합니다. 이제 2배지만 더 모으면 오렌지 리그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과의 시합은 짜릿한 순간의 연속이었죠. 관철이는 꿈속에서도 관찰 본능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꼬대를 하면서도 전설의 새 포켓몬을 보고 있죠. 포켓몬들도 바깥 바람을 쐬면서 자고 있는데 웬 수면가루가 떨어집니다. 그보다 원래 자고 있던 포켓몬들인데 말입니다. 로이의 우츠보트가 수면가루를 쓰고 있었네요. 포켓몬들이 다 잠들 동안에 줄로 붙잡아 끌어올리는데 무거운 잠만보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때 스라크가 줄들을 끊어냈습니다. 소란스럽길래 지우가 와서 로켓단의 지심을 깨닫습니다. 이번에 로켓단이 자기 대사를 말할 때 줄 타면서 생쇼하다가 나무에 꽈당하네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나옹이 로사와 로이의 얼굴을 핥힙니다. 또도카스의 연막 공격은 스라크가 칼춤으로 다 걷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청객들은 다 쫓아내야겠지요. 마지막 두 타는 리자몽과 스라크가 맡았습니다. 낮에 리자몽 때문에 스라크와 사이가 벌어졌지만 말이죠. 지우 일행은 무인도에서의 휴식을 마치고 다음 섬으로 이동합니다. 그동안 로켓단은 파오리 무리가 사는 섬에서 파오리들에게 얻어터지고 있었죠. 오렌지 제도의 만다린 섬에서 트레이너들의 시합에 거침없이 연승하니까 지우는 의기양양합니다. 그러나 배가 고픈 건 어쩔 수가 없었지요. 일행이 쉬고 있을 때 관철이가 우연히 사천왕 칸나가 만다린 섬에 왔다는 사실을 접합니다. 자신이 동경하는 사천왕 칸나가 왔다니까 이슬이가 두근거립니다. 사천왕 칸나 누님이 왔다니까 다들 넋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칸나는 토게피에게 더 관심이 있네요. 로켓단도 사천왕 칸나가 왔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얼음처럼 매섭고 차갑게 포켓스페 만화판과는 달리 애니판에선 물처럼 상냥하고 천연계의 느낌이 납니다. 다들 칸나 누님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는데 지우가 승부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흥을 깹니다. 그러나 칸나 누님은 경치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그 도중에 이슬이와 티격태격대네요. 그래서 지우가 지나가던 한 청년에게 시합을 신청했습니다. 지우는 꼬부기를, 청년은 페르시온을 꺼냈습니다. 이 페르시온이 10만 볼트를 쓸 줄 아네요. 처음 봤을 땐 상상도 못했죠. 허를 찔렸긴 하지만 꼬부기가 기세 좋게 로켓 박치기를 꽂아 넣어 페르시온을 쓰러뜨립니다. 다음으로 켄타로스가 나와서 꼬부기를 몸통 박치기 한 방만으로 넉다운시킵니다. 켄타로스에 대항하기 위해 리자몽을 꺼냈는데 오늘도 츤츤대는 리자몽입니다. 배틀할 기분도 안 나는 리자몽에게 켄타로스가 들이박았습니다. 그러자 리자몽이 켄타로스를 화염방사로 지졌습니다. 승부가 끝났는데도 리자몽은 흥분을 멈추지 못하고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지우가 몬스터볼로 되돌리려고 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 칸나 누님이 리자몽을 멈추게 하기 위해 포켓몬을 꺼냈습니다. 야도란이 사슬묶기로 리자몽의 폭주를 진정시켰습니다. 역시 사천왕의 포켓몬답네요. 칸나 누님은 지우 일행을 자신의 강연회에 초대합니다. 일행이 경기장에 왔는데 로켓단이 거기서 알바하고 있었네요.
도전자의 포켓몬들을 칸나, 누님의 포켓몬들이 거침없이 KO시킵니다. 다들 칸나 누님의 아름다움과 강함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이슬이에 이어 관철이도 칸나 누님의 팬이 되었지요. 여전히 지우가 시합하고 싶다는 욕구를 떨치지 못하자 이슬이가 이미 시합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말립니다. 지우의 승부욕에 어쩔 수 없었던지 받아주었습니다. 지우의 피카츄와 칸나 누님의 파르셀이 나왔는데 피카츄의 10만 볼트를 맞고도 파르셀이 끄떡도 안 합니다. 고속이동으로 속도전을 펼쳐도 파르셀이 리플렉터로 방어하는 등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번개 공격을 맞았는데도 파르셀이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난 뒤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격으로 끝을 보려 했던 피카츄가 사천왕의 포켓몬에게 역광광을 당했네요. 애니판의 버프 덕분에 역시 칸나누님답습니다. 지우에게는 언제나 승리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때 로켓단이 회방 놓으러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사천왕 칸나 누님이어도 로사와 로이를 알아보진 못했습니다. 로켓단은 사천왕의 포켓몬에겐 관심 없고 지우의 피카츄를 잡으려고 나왔습니다. 로켓단이 패배의 오이를 보여주겠다고 하자 칸나 누님이 진정한 오이란 뭔지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루즈라가 나와서 냉동펀치를 로켓단에게 먹였습니다. 보니까 칸나 누님의 포켓몬은 라프라스 빼면 다 나왔네요. 이어서 눈보라 공격을 맞고 로켓단은 별 활약도 못한 채 날아갑니다. 칸나 누님이 다음 체육관이 빅시티라는 곳에 있다고 말하자 지우 일행은 빅시티로 길을 잡습니다. 지우 일행이 만다린 섬에서 여행하던 도중 영벨러라는 마을에 왔는데 우연히 에밀리라는 한 소녀가 자신이 키우는 포켓몬인 메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메리라는 게 바로 암컷 니드런이었습니다. 근데 지우가 도감을 펼쳤는데 엉뚱하게 수컷 니드런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 암컷 니드런을 찾기 위해 지우 일행도 협력하기로 합니다. 공원을 사방팔방 뒤지는데 니드런은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피카츄는 오히려 열매에 더 관심이 있고요. 근데 공원에서 랄프라는 소년이 존을 찾고 있었네요. 존이라는 게 바로 수컷 니드런입니다. 또 지우가 도감 꺼낼 때 니드런 암컷이 나옵니다. 하기야 1세대 기준으로 포켓몬에게 암컷과 수컷이라는 게 처음으로 밝혀진 건 니드런족 뿐이죠. 에밀리와 랄프가 서로 만났는데 서로의 니드런을 숨겨놓았냐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막대기를 주워서 칼싸움까지 하네요. 역시 아이들의 싸움은 무섭습니다. 마릴이 니드런이 있다는 곳을 청각으로 찾아내자 에밀리와 랄프가 관철이를 밟고 뛰어가네요. 공원의 구석에서 니드런 한 쌍이 러브러브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포착하고 관철이가 스케치하는 센스를 발휘합니다. 근데 니드런끼리는 사이가 좋은데 주인끼리는 사이가 안 좋으니 문제입니다. 마을에 있는 어느 식당의 요리사도 랄프와 에밀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랄프와 에밀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가진 포켓몬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랑하는 포켓몬은 우연히 계속 같은 포켓몬들 뿐이었죠. 마을에서 열린 품평회에서도 공동 우승했는데 우승하고서도 서로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우 일행이 니드런끼리 사이좋게 지내게 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여기서부터 편하게 수컷 니드런을 존이라고 하고 암컷 니드런을 메리라고 하겠습니다. 발코니에 있는 메리를 향해서 존이 서로 지내고 싶다며 울부짖습니다. 이슬이는 잘 감상하는데 지우는 그런 거 모릅니다. 자신의 메리에게 작업을 거는 존에게 에밀리가 물을 끼얹습니다. 그런데 에밀리의 집과 랄프의 집은 이웃하고 있었습니다. 로켓단은 몰래 존과 메리를 쌍으로 잡아가려는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그날 밤 이슬이가 랄프와 에밀리를 위해 편지를 쓰고 있었네요. 둘을 이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라면 지우와 이슬이는 사이가 좋은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로맨스라면 로사가 눈물을 펑펑 흘리네요. 니드런을 끌어내기 위해 나옹이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니드런들이 몰래 떠날 수 없다길래 나옹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로켓단은 평소의 작전대로 가기로 합니다. 다음날 아침 지우 일행은 랄프와 에밀리에게 편지를 전해놓고서 둘이 만나기를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을 위해서 선물까지 준비해놨는데 어김없이 에밀리와 랄프가 우르렁댑니다. 둘이서 싸울 동안 존과 메리가 속만 타들어가네요. 그때 로켓단이 새 신랑 신부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사와 로이가 크로스 드레싱을 했네요. 로맨스가 이번 화의 주제인 만큼 자기 대사를 말할 때에도 이러네요. 웨딩 케이크는 껍데기 일뿐이고 그 속에선 로켓단의 기구가 준비되었습니다. 비록 주인들끼린 사이가 나쁘긴 하지만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순 없지요. 로켓단이 달아났을 때 깡통을 떨궈가면서 흔적을 남겨놨네요. 로켓단이 보스에게 허니문을 보내려고 하는데 존과 메리가 원치도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기까지 합니다. 일행이 빈 깡통을 주워가면서 로켓단이 있는 곳까지 오니까 참 센스가 좋습니다. 존과 메리가 콤비를 이루어 로켓단의 포켓몬을 공격합니다. 이번엔 로이의 우츠보트가 어떻게 된 게 로사를 덮치네요. 작다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칩니다. 로켓단을 상대로 싸워가면서 랄프와 에밀리가 사이가 좋아져가고 있습니다. 자기 포켓몬들이 다 발리니까 존과 메리를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피카츄가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씩 웃으면서 공격하면 열나 아프겠지요. 피카츄의 공격에 이어 별가사리가 몸통 박치기로 기구에 구멍을 뚫으니 로켓단이 날아갑니다. 마침 랄프와 에밀리가 이웃 사이니까 니드런만의 집을 짓고 같이 돌보면 된다고 관철이가 제안합니다. 키스 하나만으로 존과 메리가 진화를 했네요. 이리하여 랄프와 에밀리의 사이도 좋아졌고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에 비하면 비극으로 끝이 났지요.
지우 일행이 체육관이 있는 빅시티로 갈 동안 로켓단은 교회의 종이 매달리고 있었네요.